로마의 밤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서기 64년의 대화제는 도시의 절반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그 붉은 화염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로마 시민들의 가슴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폭군 네로가 자신의 새로운 로마를 짓기 위해 도시를 불태웠다고 말이죠. 시민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을 때 황제는 불타버린 도심 한복판에 자신의 사치스러운 욕망을 담은 황금 궁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벽, 천장이 회전하는 연회장, 그리고 그 앞에는 자신의 모습을 본뜬 거대한 청동상이 오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황금 궁전 앞에는 거대한 인공연못이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이 마실 물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황제는 자신의 정원을 위해 로마의 물길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 연못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네로의 오만함과 제국의 타락을 상징하는 시민들의 눈물로 채워진 거대한 웅덩이였습니다. 화려한 궁전과 대조되는 이 거대한 공허함은 로마 시민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국은 위태로웠고 변화가 절실했습니다. 네로가 죽고 내전의 혼란 속에서 권력을 잡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노련한 군인이자 현실적인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는 네로의 흔적을 지우기로 결심합니다. 황금 궁전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개방하고 그 거대한 인공연못을 메워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로마의 선물을 짓기로 선언합니다. 그것은 제국의 심장에 박힌 네로의 사욕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시민을 위한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세우는 역사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인부와 노예들이 동원되어 연못에 물을 빼고 진흙을 퍼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대한 의식이었습니다.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황제는 약속을 지켰고 네로의 사적인 공간은 이제 모두의 것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대한 기중기가 세워지고 로마 전역에서 돌과 목재가 모여들었습니다. 진흙탕으로 변한 연못 바닥에서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 콜로세움의 역사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못에 물을 빼냈지만 진짜 문제는 그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수천 년간 물이 고여있던 땅은 거대한 석조 건물의 무게를 견디기엔 너무나 연약한 늪지였습니다. 로마의 공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경기장 외벽을 따라 폭 31m, 깊이 12m에 달하는 거대한 도넛 모양의 콘크리트 기초를 땅속 깊이 박아 넣는 것이었죠. 수천 명의 레고 인부 미니피겨들은 거대한 구덩이를 파내려가며 진흙과 싸웠고 그 구덩이는 곧 제국의 자존심을 지탱할 거대한 뿌리가 될 준비를 마칩니다. 기초를 채울 재료는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의 비밀 병기인 화산재 푸졸라나와 석회를 섞은 고강도 콘크리트가 투입되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온 듯한 거대한 바지선들이 티베르강을 타고 화산재를 실어 나릅니다. 레고 장인들은 커다란 나무통에서 반죽을 섞고 이를 수만 개의 양동이에 담아 구덩이로 들이붓습니다. 이 콘크리트는 물속에서도 굳는 성질이 있어 늪지대의 습기조차 이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굳어가는 콘크리트 위로 로마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며 제국의 기반이 단단해집니다. 기초가 굳자 이제 그 위로 건물의 뼈대를 세울 차례입니다. 로마의 측량사들은 크로마그라마라는 도구를 사용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80개의 아치가 세워질 위치를 표시합니다. 에펠탑이 정밀한 설계도로 세워졌듯 콜로세움 역시 이 단계에서 완벽한 타원형의 그리드가 완성됩니다. 첫 번째 층을 지탱할 거대한 트라버틴 석재들이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작업 끝에 횃불 아래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거대한 석조 뼈대는 마치 잠들어 있던 거인이 땅에서 일어나는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단단하게 굳은 콘크리트 기초 위로 이제 건물의 웅장한 겉모습을 결정지을 트라버틴 석재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약 30km 떨어진 티볼리 채석장에서 거대한 석판들이 2000마리 이상의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운반되었습니다. 레고 로마 도로는 이 무거운 석재들을 실은 수레들로 밤낮 없이 붐볐습니다. 인부들은 이 거대한 레고 블록들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깎아내었고 모르타르 없이 오직 철제 클램프와 중력만으로 이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콜로세움의 가장 큰 특징인 80개의 입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로마 공학의 정수인 아치 구조가 도입된 것입니다. 레고 인부들은 센터링이라 불리는 거대한 나무 틀을 먼저 세우고 그 위로 쐐기 모양의 돌들을 쌓았습니다. 마지막 키스톤이 박히는 순간 나무 틀을 제거해도 아치는 스스로의 무게로 단단히 버티게 됩니다. 이 80개의 아치는 위에서 누르는 수만 톤의 무게를 옆으로 분산시켜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문이 되었습니다. 1층은 장중한 도리스식, 2층은 우아한 이오니아식, 3층은 화려한 코린트식 기둥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층이 올라갈수록 공사 현장은 더욱 거대해졌습니다. 수천 개의 레고 발판이 건물 외벽을 감쌌고 인부들은 수십 미터 높이의 공중에서 밧줄에 의지해 돌을 다듬었습니다. 아치 사이사이에는 황제와 영웅들의 레고 조각상들이 배치되어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마침내 로마 어디에서나 보이는 거대한 외벽의 윤곽이 완성되었을 때 콜로세움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닌 로마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외벽 안쪽으로
카베아라 불리는 좌석 구역이 층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공학자들은 약 5만 명의 관객이 단 15분 만에 드나들 수 있도록 보미토리움이라는 정교한 통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는 황제와 의원들을 위한 하얀 대리석 좌석이 배치되었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사 계급, 일반 시민,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가난한 서민과 여성을 위한 나무 좌석이 만들어졌습니다. 레고 인부들은 수천 개의 작은 대리석 브릭을 운반하며 로마의 엄격한 계급 구조를 경기장 안에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경기장 바닥 아래에는 하이포지움이라 불리는 거대한 지하 미궁이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 극장의 무대 뒤편과 같았습니다. 레고 인부들은 햇빛이 닿지 않는 이곳에 수십 개의 어두운 터널과 검투사 대기실, 그리고 맹수들을 가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로마 공학의 정점인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이곳에 설치되었습니다. 도르래와 밧줄로 연결된 이 장치는 지하에 있던 맹수와 검투사를 경기장 바닥으로 순식간에 솟아오르게 만드는 마법 같은 장치였습니다. 마침내 공사의 마지막 단계, 경기장의 가장 높은 곳에 벨라리움이라 불리는 거대한 차양막이 설치됩니다. 뜨거운 로마의 태양으로부터 관객을 보호하기 위해 나폴리 인근 미세눔에서 온 수백 명의 해군 숙련병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돛을 다루듯 240개의 기둥에 밧줄을 연결하고 천을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이제 모래가 경기장 바닥에 뿌려지고 황제의 신호만을 기다립니다. 10년에 걸친 위대한 레고 로마의 도전이 마침내 그 웅장한 위용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서기 80년, 마침내 역사의 날이 밝았습니다. 티투스 황제는 완공된 콜로세움에서 무려 100일 동안 이어질 축제를 선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로마의 모든 길이 콜로세움으로 향하는 레고 시민들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5만 개의 좌석이 순식간에 가득 찼고, 머리 위로는 거대한 벨라리움이 펼쳐져 뜨거운 태양을 가렸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황제의 특별석에 티투스 황제가 모습을 드러내고 손수건을 떨어뜨려 신호를 보내자 경기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뒤덮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지하 세계의 마법이었습니다. 경기장 바닥에 비밀문이 열리고 하이포지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거대한 레고 사자와 호랑이들이 모래 위로 튀어나왔습니다. 맹수 사냥의 열기가 식을 무렵 오늘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황제시여, 죽음을 앞둔 자들이 당신께 경례합니다. 비장한 외침과 함께 검투사들의 치열한 결투가 시작됩니다. 레고 칼과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 관중들의 환호와 야유가 뒤섞이며 콜로세움은 거대한 용광로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승패가 갈리는 순간 5만 관중의 엄지손가락이 생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바닥에 나무판이 제거되고 수로를 통해 물이 쏟아져 들어와 순식간에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배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 모해 해전을 벌이는 초현실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횃불이 켜지자 피와 물로 얼룩진 콜로세움은 로마 제국의 위대함과 잔혹함을 동시에 상징하며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혼과 함께 콜로세움의 환호성도 잦아들었습니다. 서기 5세기 무렵 거듭된 지진은 경고했던 레고 성벽에 깊은 균열을 냈고, 장엄했던 벨라리움 기둥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검투사들의 경기가 열리지 않게 된 경기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때 제국의 자부심이었던 트라버틴 석재들은 중세 로마인들에게 거대한 채석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성배드로 대성당이나 귀족들의 저택을 짓기 위해 콜로세움의 하얀 레고 블록들을 하나씩 빼내어갔고, 외벽은 지금 우리가 아는 비대칭의 독특한 실루엣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힐 뻔한 콜로세움을 구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종교와 예술이었습니다. 교황청은 이곳을 기독교 순교자들의 성지로 선포하고 경기장 한복판에 거대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파괴는 멈췄고 콜로세움은 영감을 찾는 예술가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의 그랜드 투어를 온 유럽의 젊은이들은 부서진 아치 사이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제국의 흥망성쇠를 노래했습니다. 레고 인부들은 이제 파괴가 아닌 무너지는 벽을 지탱하기 위해 거대한 붉은 벽돌 지지대를 세우는 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콜로세움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세계 최고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화려한 현대식 조명이 고대 레고 성벽을 비추고, 관광객들은 스마트폰을 든 레고 미니 피겨가 되어 이 경이로운 건축물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당신의 브리키스토리 스튜디오에서 수만 개의 브릭으로 이 모든 과정을 재현한 콜로세움 모델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부서진 조각 하나하나의 역사가 담긴 이 레고 모델은 로마 제국은 사라졌어도 그들의 지혜와 정신은 브릭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증명합니다. 콜로세움은 로마의 정체성이자 공학의 승리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위대한 건축물의 흔적을 보며 경탄합니다. 비록 세월의 풍파로 일부가 무너졌지만 그 웅장한 뼈대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서 있는 한 콜로세움도 서 있으리라. 이제 이 위대한 브릭의 역사를 여러분의 화면 속에 담았습니다.